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한동훈은 끝까지 비겁했습니다. 한동훈이 기자회견에서 지가 계엄을 못 막았다면 그날 새벽에 국민과 군인들 사이에 유혈 사태가 일어났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동훈이 누굽니까? 검사 출신입니다. 검사 출신이 어떻게 만약을 이야기합니까? 만약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왜 계엄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대통령이 구국의 일념으로 부정선거를 말한 거는 말하지 않습니까? 한동훈은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한동훈이 왜 탄핵에 그렇게 목숨을 겁니까? 오늘 또 한동훈의 지지자들은 국회 정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피켓 들고 서 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한동훈은 그러면 보온을 해야 됩니다.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자들한테 국가를 위하는 일념, 구국의 일념을 보여줬어야 됩니다. 한동훈이 오버한 거는 당대표가 선출되면서부터였습니다. 아니, 그 먼저였을 것입니다. 근데 욕심을 드러낸 게 당대표가 되면서부터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여당, 당대표가 어떻게 사사건건 대통령하고 맞섭니까? 많은 국민들은 한동훈이를 더 많이 지지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보다 한동훈 지지율이 더 높았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높았습니다. 그것은 한동훈이 젊은 피로 쇄신을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쇄신은 모든 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가치를 그렇게 인정하면서 화합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한동훈은 대통령이 되고 싶은 일념으로 욕심이 목구멍까지 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건건 저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요, 많은 지지자들은 한동훈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이가 이재명과 같이 탄핵을 주도할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서서 탄핵을 막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리고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계엄령을 선포했고 국회에서 해산하라고 하니까 해산했다고 하잖아요. 법에 따라서. 대통령의 일념은 선관위였습니다.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일삼았고 선관위에 의해서 우리들은 지금 우리 국민들은 농락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선관위 보세요. 그 많이 등록되어 있는 여론조사 기관 한두 개 빼고는 전부 좌파 여론기관입니다. 그러면서 그것들로 인해서 여론을 조장하고 장난질을 쳤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지금까지 다른 대통령이 엄두도 못 냈던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동훈이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이 몰락한 이유입니다. 한동훈이는 계엄이 문제가 아니라 부정선거를 부각시키면서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를 뿌리 뽑아야 된다. 앞으로는 사정선거도 없애고 앞으로는 수개표도 해야 된다. 우리가 수출하는 많은 전자개표기가 그 나라에서 부정선거로 판단이 돼서 유혈 사태까지 일어난 애가 여럿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좌우를 막론하고 서로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니 이제는 전자개표기 사전투표를 없애야 된다. 이번 계기로 해서 그런 말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동훈이는 정말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급부상을 했을 겁니다. 근데 한동훈이는 허튼 짓을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이의 저런 성격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동훈이의 저런 욕심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단지 우리가 한동훈이를 좋아하는 마음에 그걸 인정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이는 대통령을 몰락시키려다가 지가 먼저 몰락당하고 만 겁니다. 한동훈이는 왜 광화문 세력을 끌어안지 않습니까? 한동훈이는 왜 좌파들 같이 한 명만 지지해도 그 단체를 좌파들은 끌어안는데 그 많은 광화문 세력을 왜 끌어안지 않습니까? 왜 도태우와 장해찬을 한마디 나오니까 바로 잘라버립니까? 이게 저는 한동훈이를 몰락시키는 서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을 지지했던 지지자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윤석열이냐
한동훈이냐가 아닙니다. 지금은 국민의힘이냐 한동훈이가 아닙니다. 지금은 체제의 경쟁입니다. 중국과 북한이 대한민국을 삼켜버리느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로 계속 나갈 수 있느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한동훈이를 내쳤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돌아서고 이런 거는 사람을 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이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을 보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사람을 보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보셔야 되고 후세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동훈이를 지지했던 여러분들은 혹시 한동훈이가 되면 한 자리 얻으려고 생각했습니까?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을 생각하십시오. 대한민국 장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동훈이를 아웃시키는 국민의힘 저것들한테 나는 이제 관심 없어. 끊어버릴 거야. 이제 필요 없어. 이게 바로 반역행위라 그겁니다. 왜 우리는 좌파들한테 먹혀 들어가는가? 그것 때문입니다. 왜 대한민국이라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냐 마느냐, 체제를 지키느냐 마느냐, 중국과 북한한테 우리나라를 지키느냐 마느냐, 이게 걸려 있습니다. 대통령 담화문에 중국 간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세요. 제가 그랬죠. 산업 스파이는 국회의원이라고. 국회의원들 영업 비밀을 전부 내놔야 되는 그 법안을 또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국회가 맞습니까? 이래서 우리는 뭉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공산주의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끌어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이는 그릇이 안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대통령 탄핵을 막아섰더라면, 그리고 부정선거를 부각시켰더라면 한동훈이는 대통령 차기 후보로 부각되었을 겁니다. 근데 빨리 한 대통령 몰아내버리고 자기가 대통령 되려는 욕심으로 스스로 자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체제 경쟁입니다. 부정선거입니다. 지금 검찰이 미치고 날뛰잖아요. 검찰 수사권 없는 거 아니었어요? 지금 보세요. 저 범죄 집단 민주당 한마디를 안 하잖아요. 지기들한테 유리하니까.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날뛰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미쳤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공산주의에 굉장히 앞서간, 다가간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체제를 지키느냐 마느냐,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성당에 가서 기도하는 여러분, 이제 공산주의가 되면 여러분들은 교회도 성당도 더 이상 갈 수 없게 될 겁니다. 중국과 북한이 기독교를 얼마나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은 인정합니까? 절도 인정 안 합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이 시점에 국민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은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이게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부정선거를 뿌리 뽑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로 가는 길에 엑셀레이터를 밟아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리는 아침TV 하경숙이었습니다.